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필 김명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수사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형사 단계 중에 공판 단계 이 중에 자백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승소율이 얼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승소율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어떤 사건은 이제 불구속이 목표인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건은 무죄가 목표인 사건이 있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잘 수행했다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승소율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법리상 그리고 사실관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한 범죄일 경우에는 구속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재판 단계에서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백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매우 간이하게 끝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자백하는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백하는 사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과 증거 기록이 같이 법원에 제출이 되고, 판사님께서 재판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다 보시고, 그게 사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소장만 넘어가고 증거 기록은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 받을 때 보면은 판사님이 왜 아무것도 모르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한 겁니다. 판사님은 처음에 공소장만 보기 때문에 공소장 말고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런 건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자백하는 사건은 대부분 증거를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절차가 공소사실과 증거 두 가지인데, 일단 공소사실은 자백을 하니까 공소사실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가 내는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님께서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에 쓰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 의사 표시를 증거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 동의가 되면 판사님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기록 전체를 이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약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백 사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인류라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워낙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육도 받고 이런 걸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범죄의 피해자가 많거나 금액이 크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결국은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백 사건에서의 핵심은 양형 자료를 많이 내서 결국 형을 적게 받는 거, 이게 핵심인 거고, 재산범죄라든지 아니면 성범죄라든지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범죄에서는 자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그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공탁을 하더라도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이, 특히 이제 구속이 된 피해자들 들어가 계시면 주변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또 안 들어가 있어도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반성문은 어쩌고 탄원서는 어쩌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성문 탄원서 판사님께서 판단의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 5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판사님께서 그걸 읽어보시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성문도 일정 중요한 순간순간에는 내는 게 좋고, 탄원서도 많이 받아오면 좋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받아서 좋은 사건들이 물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은 사건들이 있지만, 보통은 정말 좀 중요한 분, 핵심적인 사람들한테 탄원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가족들, 가족 외에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좀 핵심적으로 받고, 여튼 자백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자백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면 자백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투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한번 속여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속인다고 속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백을 해야 되는 사건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자백을 하고 시원하게 반성을 해야 형량이 낮아지고요. 유죄가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다투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중한 형으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잘 해명이 안 돼서 법원 단계로 넘어왔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는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판 단계 넘어가면 우리가 못 봤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더 나와서 기소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사 단계에서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판 단계에서 확인된 증거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건 자백을 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시면 그 단계에서 빨리 자백을 하고 양형에 있어서 좀 선처를 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빨리 끝납니다. 한 번, 두 번, 뭐 많아봐야 세 번. 그렇기 때문에 짧은 공판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